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뉴런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이다. 그리고 이 뉴런의 역할은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뉴런은 일단 자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자극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 줘야겠죠. 그래서 자극을 또 전달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극을 받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체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그리고 자극을 받는 곳은 가지돌기, 자극을 전달하는 곳은 축삭돌기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서 볼게요. 지금 바로 밑에 가지돌기가 보이는데 이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는 애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개의 짧은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왼쪽에 이제 축삭돌기를 볼게요. 축삭돌기는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긴 돌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일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곳이 신경세포체이다. 이 신경세포체에는 핵하고 세포질이 있는데 이곳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생명활동 안에 영양 공급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볼게요. 일단 자극이라는 걸 받게 되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뉴런으로 와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극, 예를 들어서 전화 벨소리가 울려요. 그러면은 감각기관인 귀를 통해서 이 벨소리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들어온 소리가 감각 뉴런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감각 뉴런에서는 귀를 통해서 전화 벨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 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뉴런은 자극을 전달한다. 이 벨소리라는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 줘요. 그럼 이제 연합 뉴런은 뇌를 생각하면 되는데 연합 뉴런에서는 이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 뉴런에서는 벨소리가 들렸으니까 내 팔의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핸드폰을 들어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그 명령을 운동 뉴런을 통해서 전달해요. 그럼 그 운동 뉴런이 명령을 반응 기관으로 전달을 해요. 여기서 반응 기관은 팔의 근육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 팔의 근육이 핸드폰을 들어 올려야겠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알아줘야 될 거는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에 해당하고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에 해당하고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바로 중추신경계가 나와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한다. 그래서 뇌하고 척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볼게요. 뇌가 지금 여러 파트로 나뉘어서 각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대뇌를 볼게요. 일단 대뇌의 특징을 보면은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뉜다. 두 개의 반구는 좌뇌, 우뇌를 뜻하죠. 그리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한다. 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말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한두 단어로 표현해가지고 이 내용만 외워보세요. 대뇌는 그냥 생각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두 번째로 중간뇌를 볼게요.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중간뇌는 눈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중간뇌의 위치는 위에 간뇌라는 부분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연수를 볼게요. 연수는 심장 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의 중추이다. 그래서 연수는 심장 박동이랑 기침 등을 조절한다. 지금 보면은 지금 결이 다 비슷해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그러니까 기침 하나만 외워도 재채기, 눈물 분비는 좀 따라오겠죠. 그리고 심장 박동 하나 외우면은 호흡운동, 소화운동도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두 단어 정도만 외워주자. 그리고 이 연수는 밑에 그 척수 부분의 위쪽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간뇌를 볼게요. 간뇌는 체온, 체액의 농도, 혈당량 이런 것들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간뇌에 대해서는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몸 안의 변화들을 조절해서 내부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이게 바로 항상성의 뜻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체온 정도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중간뇌의 윗부분 그리고 대뇌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다음으로 소뇌를 볼게요. 소뇌는 이 뒤통수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육이라는 키워드를 알아주시고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척수가 나와요. 밑에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일단 척수는 뇌와 같이 중추신경계에 해당하고 이 뇌와
몸을 잇는 전달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몸에 쭉 뻗어나가 있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이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무릎 반사가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 밑에 부분이 쭉 척수이고, 척수의 키워드는 일단 전달해준다는 거, 신호를 전달해주고 무릎 반사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말초신경계가 나와요.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첫 페이지에서 나왔었죠. 감각신경에서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해주고,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하고서 명령을 하면은 운동신경에서는 다시 또 이제 반응기관으로 명령을 전달해준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되고,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나와요. 말초신경계 중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그리고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다시 아까 나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한다.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요. 바로 예시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기 상황일 때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깜짝 놀라거나 이러면은 동공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동공이 확대되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동공을 축소시킨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호흡 운동은 거칠어지겠죠. 그래서 호흡 운동이 촉진된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면은 호흡 운동이 조금 억제된다. 다음으로 심장 박동. 위기 상황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래서 심장 박동이 촉진된다. 반대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면 억제되겠죠. 그리고 소화 운동. 위기 상황이 오면은 몸이 소화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겠죠. 소화 운동은 억제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안정을 되찾으면은 소화 운동이 다시 촉진된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에서 판단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런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이런 무조건 반사를 조절하는 중추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있어요. 일단 척수 반사를 먼저 볼게요. 아까 전에 척수는 무릎 반사를 떠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척수 반사에는 무릎 반사가 포함되고, 또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것도 척수 반사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뭔가 몸에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반사들이 척수 반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연수 반사를 볼게요. 연수는 아까 전에 기침이 있었죠. 그래서 기침,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눈물 분비, 이런 것들에 이제 연수 반사가 해당하고, 이 5개의 결이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으로 중간뇌 반사가 있어요. 중간뇌는 눈을 떠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동공 반사가 중간뇌 반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 반사의 특징은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밑에 그림을 볼게요. 일단 의식적 반응을 볼게요. 의식적 반응은 사람의 눈에서 이제 물을 따르기 위해서 주전자를 보고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뇌에서 주전자가 있고 컵이 있고 물이 있고 나는 목이 마르고 그러면은 팔의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명령을 전달해서 팔의 근육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대뇌에서 판단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는 뜨거운 주전자를 어쩌다가 만졌어요. 그러면은 그 자극을 바로 받아가지고 척수로 보내준 다음에 척수에서 그냥 손 떼라고 명령해가지고 바로 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반응 경로가 짧아요. 척수에서 바로 명령을 한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